세계정세부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남중국해가 긴급 상황입니다. 다수의 중국 군함이 필리핀 영해로 몰려들어 해상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충돌의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는 무모하고 노골적인 행보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대만을 향하고 있는 바로 그때 중국은 갑작스럽게 필리핀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선박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순시선들이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추격과 접촉을 되풀이하는 장면은 작은 충돌 하나가 곧바로 실제 전쟁의 첫 발포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해경 전력을 앞세워 힘의 균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조용한 살상자를 곧장 전개합니다. 심해에 보이지 않는 포식자로 불리는 공격형 잠수함 전력입니다.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이라는 바다의 유령들이 이미 위치를 점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압니다. 상대가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깨닫기도 전에 목표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음을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미소 한번 건네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말보다 실력으로 답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큰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대응 능력을 떠보는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전략적 약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양측은 말 그대로 수면 위아래에서 병력을 전개하며 통제 불능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함의 사이렌이 울리고 잠수함이 출항하는 순간 동아시아의 바다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모든 외교 신호가 초음속 무기와 유도 어뢰의 폭음 아래 잠길 것입니다. 달래기용 수사는 여기서 힘을 잃습니다. 부당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 현실을 외면하면 총성만 가까워질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아시아 정세가 갈수록 달아오르는 가운데 대만은 중국이 정치와 군사 양면의 압박을 높이면서 잠재적 충돌 사슬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섬이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전략적 매듭으로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필리핀은 지정하기 강요한 현실 속에서 거대한 두 집게발 사이에 정면으로 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서 메아리가 자신에게만 크게 돌아오는 격입니다. 최신 전략 보고에 따르면 필리핀 영해 일대는 중국 군함의 역사상 유례없는 밀집 전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척이 흘러들어 탐색하던 수준이었지만 이제 중국 해군은 사실상 대형 편대를 짜 바다 한가운데 철의 장벽을 움직이듯 세웠습니다. 레이더에는 수백 척의 강철 선체가 수면을 빽빽이 메운 거대한 부유 건축물 군집처럼 잡힙니다. 이는 군사적 의미의 전력 과시입니다. 단순한 순시가 아닙니다. 군사용 언어로 말하면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고 힘을 과시해 전략적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으로 산책이라도 나온 듯하지만 모두가 압니다. 그 산책이 왜 방탄으로 무장돼 있는지요. 중국은 야심을 숨기지 않으며 대만은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필리핀은 작은 실수도 지역적 재난을 부를 수 있는 초유의 판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서쪽 바다에서 진행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순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군함을 조밀하게 깔아 공간을 선점하고 심리를 압도하며 힘으로 새로운 기정사실을 세우는 정교한 전략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경성의 힘이라고 부르지만 전략적으로는 법의 외피를 씌운 도발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합법의 옷차림, 속은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명분이 비어 있으면 구호가 커질수록 울림은 공허해집니다. 국가적 안정감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바다 한복판에서 강철 대형을 세워 우뚝 선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탄환 대신 노골적 도발로 침투하는 군세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바다만을 겨냥한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굳센 정신으로 밤낮 없이 주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의 비대칭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더 크고 더 현대적인 함대를 보유하며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자원을 동원합니다.
이 격차는 어떤 대응도 통제 불능의 확전을 피하려 극도로 정교한 계산을 요구하는 비대칭 전장을 만듭니다. 타이밍 하나, 문장 하나가 전장을 바꿀 수 있는 국면입니다. 북쪽을 보면 대만은 구속하기 어려운 뜨거운 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 섬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영토 완정의 상징이며 어떤 분리조짐도 지역 전쟁을 부를 불씨가 됩니다. 필리핀이 압박을 받는다면 대만은 중국의 팽창 전략이 수십 년 다져온 중심의 폭풍입니다. 대만 지도자의 미국 경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긴장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넘지 말라고 그어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과 같습니다. 베이징의 격렬한 반응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점은 타이베이의 태도입니다. 더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대만 정부는 스스로 선택한 어떤 국가와도 관계를 맺을 자유를 천명했습니다. 베이징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노골적 도전입니다. 군사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명확한 정치적 주권 선언입니다. 정중한 미소 속에 칼날을 감춘 문장으로 빈 수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 사안은 거대한 두 정치체가 벌이는 먼 나라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태평양의 섬사슬 한가운데에 자리한 지정학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어떤 충돌도 필리핀을 취약지대로 밀어넣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시나리오에서 필리핀 내 여러 군사 거점이 발판이 될 수 있고 중국은 이를 선제 봉쇄하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대만에 거주하고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전쟁 발발 시 가장 높은 위험에 놓입니다. 그러니 필리핀 주변에 중국 군함이 점점 더 촘촘히 나타나는 것은 단순 과시가 아니라 모든 돌발 상황에서 우위를 보장하려는 전략적 사전 준비입니다. 산책이라면 왜 전열을 그렇게 정교하게 갖추겠습니까? 중국의 전략 그림은 점차 또렷해집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베이징은 필리핀이 서방 동맹의 발판이 되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서쪽과 남쪽에서의 군함 밀집은 마닐라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포위의 조임입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목만 죄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으로 이어지는 지원 사슬 전체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건 판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북쪽의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이 갸오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다시 맞붙고 있습니다. 주민은 없지만 해저자원 잠재력과 핵심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라는 까닭에 전략적 가치가 극도로 큰 작은 군도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순시선은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로 깊숙이 진입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도가 높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태도는 더욱 공세적입니다. 더 이상 탐색성 침입이 아니라 존재를 강제로 들이밀어 주권 주장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압박입니다. 신중하고 자제하는 나라로 유명한 일본이 이 시점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태의 심각함을 말해줍니다. 말수적은 이웃이 다노이 등 돌릴 때는 이유가 분명하지요. 중국은 남쪽의 해협을 조이고 북쪽의 동중국해에서 도발을 키우며 다층 전개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대만만이 아니라 베이징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의 반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재력을 드러낼 때입니다. 항시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온 일본 자위대는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넘는 즉시 추적과 경고를 시행합니다. 전문가들은 동중국해의 중국 행동이 서필리핀해에서 써온 살람이 전술과 닮았다고 지적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씩 그러나 끈질기게 밀어붙여 초기의 상대의 강력한 반응 명분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밀리미터의 잠식이 시간을 먹어치우며 주권의 판 자체를 바꾸는 셈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계선이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러나 중국도 압니다. 일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과시를 거의 하지 않지만 도쿄는 세계 최정상급의 해군 전력을 갖췄고 베이징이 진짜로 경계하는 요소는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 잠수함 전력은 초저소음, 유연한 작전 능력, 극도의 정밀도를 갖춘 세계 최상위급입니다.
경고 없이 치명타를 날리는 수중의 암살자들입니다. 센카쿠에서의 압박은 위험한 도발입니다. 일본 잠수함의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외교의 레일을 벗어난 전개가 시작됩니다. 공손한 목례가 순식간에 비수로 바뀌는 셈입니다. 중국이 순수한 수적 규모에서 세계 정상권의 해군을 보유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통식 전쟁의 계산법이라면 압도적인 숫자만으로도 상대를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은 다릅니다. 기술, 정밀, 스텔스의 싸움입니다. 일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전략적 우위를 만듭니다. 도쿄는 숫자가 아니라 품질에 투자합니다.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이라는 두 주력 잠수함이 그 철학을 증명합니다. 살아남고 숨어들고 흔적 없이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전에서 소음을 내는 자는 먼저 쓰러집니다. 침묵이 생사입니다. 일본은 그 침묵의 공학을 선도합니다. 극저소음 선체와 함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수면으로 떠올라 충전하지 않고도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생존성과 전략적 익명성은 함께 높아집니다. 다수와 화력으로 수면을 장악하려는 상대에게 일본은 반대로 침묵과 기습과 정밀로 대응합니다. 공허한 구호보다 조용한 실력이 무섭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마다 증명합니다. 러시아의 포성이 커질수록 그 부당함은 더 선명해졌으니까요. 감시와 분석이 해리 단위로 이루어지는 현대전에서 잠수함은 단순한 은신수단이 아니라 해군 작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도구입니다. 특히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은 바다 아래 닌자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정확하며 치명적입니다. 일본이 우위를 쥐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동중국해에서 미야코 해협에 이르는 해저 지형을 꿰뚫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과 중국 사이의 바다는 좁은 해협과 병목의 연속입니다. 해군은 바깥으로 뻗기 위해 반드시 그 목을 지나야 합니다. 일본의 지휘관들은 지형을 아는 수준을 넘어 각 상황별 방어와 매복 계획을 세부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이나 일본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려면 항공모함과 구축함과 상륙함과 보급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전력은 모두 이 병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곳의 시면의 사신이 웅크립니다. 일본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해저에 바짝부터 완전 은밀 모드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함대가 통과하는 순간 정밀한 어로의 한 발이면 수십억 달러짜리 항공모함 한 척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첫 척이 쓰러지면 전열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수중전의 힘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때가 답입니다. 수면 위에서는 거대한 전열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퍼레이드가 허락되지 않는 수면 아래의 무대는 일본이 장악합니다. 중국 함대 지휘관에게 가장 큰 악몽은 레이더에 보이는 구축함이 아니라 해저에 엎드린 조용한 살수들입니다. 발견되지도 위치도 특정되지 않는 존재. 일본 잠수함은 세계 정상의 스텔스와 장시간 무음 작전 능력으로 수중전의 예술을 완성해 갑니다. 중국은 그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해상 접근 거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중국 함대를 전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베이징의 지휘부가 망설이고 주저하다 끝내 접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때문에 연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작전은 전략적 패배입니다. 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바다, 그 바다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바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가볍지만 깊은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이댄 러시아의 억지 논리처럼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실상은 빈약한 계산을 이 조용한 억지력이 벼린 칼날이 베어냅니다. 중국이 서태평양의 패권국을 자처하며 분쟁 해역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전면 침공 시나리오까지 그리지만 베이징을 멈칫하게 만드는 전략 변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전력입니다. 이는 기술적 난관을 넘어 대규모 공세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전략 장벽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한 수면 아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은 소리 없이 이동하며 흔적 없이 일격을 가할 준비를 갖춥니다. 중국은 함대를 내보낼 때마다 레이더도 소나도 잡아내지 못하는 매복의 위험을 함께 떠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무모한 기도를 늦추고 때로는 질식시키기까지 합니다. 큰 소리 칠수록 초조해지는 모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장면과 닮았습니다. 전장은 허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숫자와 냉정한 물리로 움직입니다. 왜 대만이 세계의 초점일까요? 왜 일본과 필리핀이 외면할 수 없을까요? 답은 지리입니다. 미사일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지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이른바 제1도련,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방벽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섬사슬은 미국과 동맹의 전략 성곽입니다. 타이베이가 버티는 한 중국 해군은 사슬에 묶인 호랑이처럼 태평양으로 마음껏 뻗지 못합니다. 대만이 베이징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뀝니다. 중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깊은 바다로 조용히 나가 미국 본토 연안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캘리포니아도 시애틀도 하와이도 사정권의 언저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차갑게 계산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면 일본의 생명선인 해상 수송로가 치명타를 맞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을 틀어주는 순간 도쿄의 전략 보급은 질식합니다. 그래서 도쿄와 마닐라는 팔짱을 낄 수 없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싸움은 한 섬의 문제가 아니라 서태평양 전체의 지배권을 결정하는 승부입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을 바닥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대만 해협을 중국이 쥐면 도쿄의 숨통은 조여듭니다. 그때 중국 함대의 봉쇄 한마디면 일본 경제와 사회는 벼랑 끝에 섭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대담한 전략 결정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필리핀까지 번집니다. 바타네스 제도는 대만과 19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대만이 병합되면 이 지역은 중국의 바로 옆집이 됩니다. 완충지대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중국은 더 많은 군함을 상시 배치하고 심지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함대의 임시 정박지로 삼으려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압박 그 이상으로 주권과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합니다. 필리핀 북부 바다에 중국 군함이 상주하는 현실은 만일 내 냉혹한 경고장을 던집니다.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기 시작할 때 지도자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만을 잃는다는 것은 섬 하나가 아니라 서태평양의 균형 전체를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긴장이 솟구치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자기 위안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이 문 앞까지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함의 상시 존재, 끊임없는 위세 과시, 충돌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먼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 변수는 인식입니다. 시민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주권을 지킬 만큼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를 뽑는 선택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족이 아니라 냉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기술력과 자강의 정신으로 지역을 벌써 긴장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송곳니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그런 송곳니가 필요합니다. 작아도 충분히 날카로워야 합니다. 억지는 규모가 아니라 의지와 결집에서 나옵니다. 적의 전통적 전술은 분열과 혼란입니다. 내부를 흐트러뜨려 국가 역량을 닳게 만듭니다. 필리핀의 결속이 유지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의 전략 지원이 더해진다면 필리핀의 방어는 여전히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상투적 문구가 지금은 생존의 문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처럼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 앞에서도 연대는 방패가 되고 냉철함은 창이 됩니다. 전쟁은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잘 준비한 나라가 전쟁을 피할 가능성도 가장 큽니다. 역설이 아니라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의 기술입니다. 오늘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